아, 진짜 아이들한테 뭐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100점 맞은 걸 칭찬할 게 아니라 100점을 맞기 위해서 네가 이러이러하게 노력한 거를 칭찬해줘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도파민을 팍팍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들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부모님들이요. 당근과 채찍을 정말 번갈아 가면서 잘 사용하는 게 사용해야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연령별로 조금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게 좀 달라요. 화면을 좀 보시죠. 네.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입니다. 네, 8, 9세. 칭찬을 했더니 어떻게 빨갛게 막 불이 들어왔죠. 네네. 이거는 뇌가 활성화됐다는 거죠.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벌을 줬더니 어떻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긍정적인 훈육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야지 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웬만하면 칭찬해야 그렇죠.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요. 그리고 잘못한 일은 조금 그냥 지나가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는 게,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고요. 잘한 일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성인을 보시면요. 보세요. 칭찬은 별로 반응이 없고 벌은 단기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들은요, 당장의 효과를 보려면 이렇게 푸시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그래서 CEO들이 그걸 단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그런 거를 많이 써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칭찬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장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춘기나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요, 그림 보시면 칭찬도 효과가 없고 벌도 효과가 없어요. 이게 뭔가요? 당근과 채찍이 효과가 없는데 그것은 보상의 뇌를 담당하는 기가 이 시기에는 떨어져요, 기능이.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의욕을 바치거나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공부가 의미가 있다거나 이런, 우리가 보통 그것을 내적 동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힘이 커야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엄마를 좋아하니까 엄마를 들어야지 이랬든지 아니면 엄마가 불쌍하니까 내가 엄마를 좀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엄마가 완벽하면 안 돼요. 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조금 이건 못하겠다 이러면 그 의욕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에 애들이 사춘기 때 엄마들이 자꾸 이렇게 우는 그래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애들이 울리는 거죠. 유명한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자식들이 잘 못 크는 이유는 뭐냐면 사춘기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를 넘어서야지 내가 그러는데 이게 부모를 넘어설 정도로 너무 높은 거야. 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완전하지 않다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는 내가 넘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역경지수라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사실은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저 나이 때 한참 진짜 아까 몇 살이었죠? 11살 때부터? 사춘기. 사춘기 그 시점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칭찬과 당근을 갖다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칭찬을 할 때 직접적인 칭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쁘다. 너 아주 천재야. 잘한다. 공부 잘했다. 그리고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칭찬들 있잖아요. 가식적인 칭찬. 사실은 별거 아닌데 야 잘했다. 이런 칭찬. 애들이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식적인 칭찬이나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칭찬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이 시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보기에는 엄마가 수쓰네.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얼굴 안 보고서 그래 오늘 고생했다 이 정도 해주면 되는 건가요? 진짜 어렵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참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기에는 아이를 이게 없는 칭찬을 만들어내서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저는 좀 적절하다고 보고요.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애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게 되면 요건 이제 짚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보시면 초등학교 때는 없는 걸로 칭찬해줘도 막 야호 하는데 조금 컸는데 괜히 없는 걸로 칭찬하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칭찬보다는 또 간접적인 칭찬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직접적으로 야 너 지금 잘했네 이런다기보다는 오늘 이렇게 달라졌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칭찬보다는 간접적인 칭찬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할 때도 너 100점 맞았네 그러는 것보다는 저번 달보다 성적이 올랐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는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과정 네가 성적은 이렇게 나빴지만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했잖아.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을 해주면 이 아이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칭찬을 받을 상황이 아닌데 왜 허를 찌르듯이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갑자기 허를 찌르듯이 하면 그런 칭찬도 좋아요. 그러니까 극적인 예를 들어서 효과. 문제는 부모가 허를 못 찾아. 그게 좀 문제예요. 허를 못 찔러. 예를 들어서 네. 공부하면 게임 10분 동안 해줄게. 이런 칭찬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맞아, 좀 좋다고 하신대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제 공부를 잘했어. 네. 근데 이게 칭찬할 만해. 그러면 야 게임 오늘 10분만 해. 그러면 예상치 못한 칭찬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은 도파민은 더 그렇죠. 올란다. 극대화 될 수가 있다. 결국은 그게 말씀하시는 바 면면을 다 보면 결국 아이들에게 적절한 칭찬법이 아이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네. 거고 이 만족감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집중력이 따라서 올라가고 그렇겠죠. 이게 아이들 뭐 공부 시간도 단축하고 이때 생길 수 있는 장기적인 뭐 슬럼프나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가 있고 하나 더 나아가선 이게 엄마들이 최종적으로 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 성적 향상까지 갈 때까지 예. 어머님들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제안드리는 나도 건 지금은 뭐냐면 쉽지가 않다. 이게 목표를 네. 멀리 잡으시면 안 되고 딱 아이들에게 목표를 제안하실 때는 딱 보이는 목표, 맞아요. 손에 잡히는 네네. 목표여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아이들도 힘을 내서 여기까지는 갈 수 중간고사, 있거든요. 네.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공부를 예. 굳이 얘기하자면요. 너무 높으면은요 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높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맞는 게 목표라면 아니 지금 이 문제 가지고는 100점 못 맞을 것 같아. 그러면요. 조금 쉬운 문제, 단계적으로 좀 그럼요. 하는 문제. 그럼 문장도 좀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긴 거로 차차 들어가면 네네. 점점 또 그게 변화가 있으니까 또 도전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칭찬이 필요합니다. 네, 어머님들의 고민 댓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씨. 네, 우리 아이는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와요. 네. 결과가 이러니 의기소침해하는데 어떡하죠? 예, 수학 네. 공부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도형과 관련 공간 수학이 있는 거고요. 네. 또 연산 네. 수학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고력 수학이라고 그래서 스토리텔링 수학이에요. 네. 이때마다 칭찬 방법이 달라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연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쟁을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타이머를 가지고 야 오늘 20분 빨라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가지고 시간 단위로 하면 거기에 이제 도전 의식을 갖고 하는데요. 이 사고력 수학 같은 거는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게 시간을 주는 게 좋고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발달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자, 공부 두뇌를 깨우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브라운대에 재학하고 있는 신상원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학교 끝나고 밤 12시까지 하고 점심하고 저녁 먹는 1시간씩 빼고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때만큼은 마지막 순간이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거의 말을 안 하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이게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뭐 끈기라고 좋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인내심, 인내심이죠. 엉덩이로 네. 공부하는 거. 그렇죠. 근데 오래 앉아 있는 애들이 이긴다. 네, 우리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그 엉덩이를 승부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엉덩이가 꽤 큽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인내가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이게 삶 전체에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시멜로 맛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것도 스탠포드에서 했던 실험인데 아이들에게 653명을 딱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뭘 했냐면 마시멜로를 딱 주고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밖에 잠깐 나갔다 올 거야. 15분 동안 나갔다 올 건데 그때까지 오고 안 먹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하나 더 줄 거야. 네. 이렇게 한 요 실험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뭐 이걸 먹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뭐 에이라 모르겠다 쏙 먹고 어떤 애들은 어떻게 참아야지 하고 막 뒤로 돌아서 울기도 하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중에 봤더니 전체 중에 30%가 이른바 만족지연이라는 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나중에 45년 뒤에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45년 사이에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높은 성적 공부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45년 뒤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011년에 다시 이 친구들 따라가 봤더니 이 30%의 친구들은 네. 사회적으로나 또 이런 지식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더라. 결국은 그래요. 이 인내력이라는 건 무엇인가? 순간의 충동을 참아내는 힘이고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 자신에게 충분히 몰입하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중력과 인내력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또 연결되는 개념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내력이라는 건 선천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인내력도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시멜로 실험에요. 성공을 한 아이들은요, 자기 선천적인 인내력이 있어서도이지만 사실은 요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시멜로를 계속 붓고 있던 아이들은 통과한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유혹을 갖다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는 거죠. 네네. 사실은 보통 아이들은.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떤 요령을 피웠냐면 딴 데를 본 거예요. 아니면 이 마시멜로를 구름 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참을 수가 있죠. 당장 유혹이 없으면 참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인내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그런 유혹이 될 수 있는 것, 스마트폰이나 이런 장애 같은 것들을 치워주시는 것이 인내력을 키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 결국은 스마트폰을 없애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결론 이렇게 자기의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가짐인데 된다 그러면 진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예.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가끔씩. 선생님한테 이제 이게 숙제를 안 해가지고 네. 예 얼차려를 봤는데 엎드려 해가지고 안 아프다, 내가 안 아프다 딱 맞아 아빠. 제가 어렸을 때 또 그랬던 경험이 나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심도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평소에 조금 기다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네. 선물 달라 그러면 그날 바로 사주지 말고요. 네. 이번 일요일 날 아빠가 너랑 같이 가가지고 좋은 선물 골라라. 그러면 그 3, 4일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하더라도 어떤 선물을 하더라도 칭찬 스티커처럼 네. 몇 개를 모으면 그때 뭐를 큰 선물을 준다. 네네. 이것도 기다리는 아, 방법이에요. 이제 기다리라고 직접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좀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 그렇죠. 해주는 편이에요. 바로 이제 해결해 주지 않고. 아이가 그게 되게 필요합니다. 힘든데 왜냐면 계속 한 30분만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아, 어제 와. 아이가 아빠 닮아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견뎌줘야 돼요. 예, 맞아요. 아이들의 맞아요. 인내력은 사실 부모의 인내력인데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 애들한테 야 이거 얼른 해봐 하고 이제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애가 좀 못하잖아. 그러면 엄마가 인내력을 키운다 그랬는데 엄마가 그래요. 인내! 그래서 엄마가 막 한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엄마는 아이가 성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거. 네, 맞아요. 반드시 그 기다림이 아이의 인내력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고 그래야 엄마 마음 깊은 속에 있는 네. 그 간절한 염원인 공부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한테 그래 오늘은 네가 한번 스스로 해봐 이렇게 하고 다 해놓고 애가 이렇게 하는데 답답하잖아. 그러면 이게 가져가, 갖고 와. 갖고 와. 네, 답답해서 아유, 막 그냥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기다려주는 걸 못하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스스로 해야지 뭐 공부 의욕이나 공부 두뇌가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게 자기가 하다 보면 그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어머님들께서요, 그 스티커 붙이는 거에 대한 네. 질문을 네. 좀 많이 하셨어요. 과연 이 스티커 붙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만족 지연을 하기 네.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스티커 붙이는 이 거잖아요. 스티커를 붙이는 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토큰 경제라고 불러요. 네, 그렇죠. 토큰 경제가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자 급식 다 깨끗이 먹은 사람 스티커 하나 해서 딱딱딱 이렇게 붙이게 하잖아요. 이걸 10개를 딱 붙이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뭐 숙제를 뭐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뭐 청소를 안 하게 해준다든지 네네. 이런 플러스 요인을 주거든요. 하나의 보상을 주는 건데 너무 예를 들어 스티커를 500개 붙여야 돼 이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한 10개 정도 선에서 한다면 아이들이 힘을 내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쫙 달려가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기 커피숍에서 도장 찍는 게. 그렇죠. 예.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웬만하면 거기서 먹자. 네, 근데 사람들이 집에 가고. 예, 칭찬 스티커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 외적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칭찬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쉬운 것만 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책을 고르게 했어요. 그리고 읽게 했어요. 읽고 나서 봤더니 읽고 나서 잘 읽으면 칭찬 스티커를 주겠다라고 네. 했는데 보니까 195명의 아이들한테 했는데 22명만 어려운 책을 고르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쉬운 책을 골랐다라고 네,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가 달라고. 목적이 그렇죠.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걸 좀 참고하셔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보상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그것에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수학을 처음 하게 하는 데는 이 이제 보상이 끝내야 좋아요. 돼요. 근데 네. 수학이 끝내야 재밌어야 된다고요. 네, 교수님 제가 끝나가지고 자, 어머님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드렸던 정보 잘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 인지, 정서, 지능, 집중력과 도전 정신, 인내심을 잘 키워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 아이의 공부 두뇌를 깨우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댓글창 한번 닫아볼게요. 다차라 댓글. 참.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저희 공부 두뇌 제2탄 방송될 예정입니다. 아이에게
공부 의욕을 팍팍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 함께 나눠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하죠. 야, 시간이 올라가겠네. 이 생방송이. 하고 싶다 지금 하라고 하면 나가고 있는 거야. 다 하라고요, 지금. 과일 좀 먹었어요. 에이.